한국의 눈부신 해안 지역 외에도 한국은 따뜻한 환대와 깊이 뿌리내린 가족 가치로 유명하다. 이 전통은 국가의 유교 원칙과 기독교 신앙의 융합에서 비롯되며 인구의 약 30%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는 조부모나 확대 가족이 없는 가정을 찾기 힘들다. 부모는 특히 딸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돌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문화적 기대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면? 오늘 우리는 1960년대 한국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실화 범죄, 카바딩 가문의 비극을 풀어본다. 이 사건의 심리적, 사회적 무게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이것은 진실한 사랑, 비통, 그리고 질투의 섬뜩한 이야기다. 이제 사건을 시작한다. 카바딩 가문 살인사건, 일명 성수거리의 집. 뮤직 사건, 1961년 1월 18일 저녁, 서울 성수거리 정권의 74번지에서 4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 집은 카바딩 가문의 소유였다. 경찰이 총성이 들린 방에 들어가자 괴로운 목소리가 문을 밀어 열라고 애원했다. 불을 켜자 방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 아순시온 카바딩 부인의 몸이 문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과 복부에 총을 맞았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서울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8군데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그녀는 딸 리디아 카바딩 위에 쓰러져 있었고 리디아는 죽은 남편 러나르도 키탄곤 박사의 몸 위에 누워 있었다. 알고 보니 가문의 가장 파블로 카바딩이 그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는 또한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으며 총격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다. 카바딩 부인은 나중에 그 공포를 회상했다. 파블로가 리디아가 남편을 보호하려던 순간 그녀를 쐈다. 부인은 딸을 지키려다 총에 맞았다. 무엇이 한 남자를 자신의 가족을 학살하도록 몰아붙였을까? 이야기. 1960년 35세의 의사이자 교수인 러나르도 키탄곤 박사는 23세의 의학 인턴 리디아 카바딩을 만났다. 그들은 영화, 축구 경기,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그의 가족 집을 방문하며 데이트를 시작했다. 리디아는 소심하고 온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가정 생활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따뜻한 추억을 전혀 나누지 않았다. 늦게까지 밖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해하며 아버지께 먼저 알려야 해 라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러나르도의 가족은 문화적 규범을 이해했다. 리디아는 외동딸이었기에 늘 보호받아야 했다. 하지만 러나르도의 형제들은 리디아의 아버지, 퇴직 경찰관 파블로 카바딩의 극단적인 엄격함을 의아해했다. 그는 리디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업 직후 즉시 데리러 왔다. 리디아를 쳐다보는 젊은이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파블로는 서울 경찰관 특유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리디아가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자 교수인 러나르도가 그녀를 돕기 위해 자주 카바딩가를 방문했고 가족은 그를 수용하는 듯 보였다. 리디아의 어머니 45세의 아순시오는 복종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법과 같았다. 리디아가 시험에 합격하자 두 사람은 파블로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파블로는 그들이 성수거리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요구했다. 가부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러나르도는 따랐다. 곧 그는 리디아가 왜 내성적이고 가정사를 숨겼는지 이해했다. 파블로의 딸에 대한 집착은 소름 끼쳤다. 데이트 중에도 파블로는 종종 끼어들어 함께 따라왔다. 차 뒷좌석에 앉으면 불평하며 앞자리에 앉으려 했다. 러나르도가 퇴근 후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들은 파블로가 감시하는 거실에 머물러야 했다. 심지어 신혼여행 중에도 파블로는 리디아가 남편 대신 어머니 방에서 자야 한다며 어머니의 치통을 비롯한 여러 핑계를 댔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러나르도는 점점 분노했다. 폭력. 파블로의 행동은 더욱 불안정하고 폭력적이 되었다. 러나르도는 아내를 이 독성이 강한 환경에서 구출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며 파블로의 반응은 섬뜩했다. 너와 함께 떠나면 너 눈앞에서 그녀 머리를 쏴버릴 거야. 러나르도의 형제들은 그에게 무기를 가지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묵주를 고수했다.
파블로의 폭군적 태도는 계속되었다. 리디아의 의사선서식에서 그는 러나르도의 참석을 금지하며 자신이 리디아의 교육비를 전부 댔고 러나르도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영광을 나눌 자격이 없다고 했다. 파블로는 이유 없이 그를 배제했다. 개월이 지나며 상황이 악화되자 러나르도는 집을 떠나기로 했다. 리디아는 너무 두려워 떠나지 못했다. 집 밖에서의 연락은 불가능했다. 리디아는 가족 동행 없이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일 시작하며 달라졌다. 러나르도가 방문하자 파블로와 마주쳤다. 다음 날 리디아는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리디아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고 산전 비용을 부담하려 했지만 돈은 반송되었다. 어느 날 리디아가 절박한 전화를 걸어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인천에 있는 가족집으로 데려갔다. 이동 중 그는 강남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강남 몇 시간 뒤 강남의 키탄곤 가문집에 택시가 도착했다. 리디아의 부모가 내려 소리치며 딸의 반환을 요구했다. 러나르도의 동생들 진과 노닐로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고 리디아가 남편과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파블로는 택시에 돌아가 상자에서 기관총을 꺼내 진에게 겨누었다. 그는 리디아를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를 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총을 얼굴에 겨누자 진은 파블로를 달래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하려 집 안으로 초대했다. 공적 이미지를 의식한 파블로는 총을 내렸다. 그는 자정까지 리디아를 돌려주라며 경찰로 장소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진은 인천으로 가서 파블로의 위협과 최후 통첩을 전했다. 흔들리고 절망한 리디아는 낙담에 빠졌다. 감정의 폭발 속에서 그녀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파블로의 분노를 털어놓았다. 그의 미소와 애정은 순식간에 학대로 돌변했다. 모두의 경고에도 그들은 성수집으로 돌아갔다. 러나르도의 아버지가 동행하며 파블로와 대화하려 했다. 놀랍게도 파블로는 미소와 환대로 맞이하며 리디아의 이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키탄곤 가족은 이 소식에 기뻤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파 파블로는 강남집에 전화해 카바딩 부인이 아프니 리디아가 와야 한다고 했다. 진과 노닐로는 리디아의 짐을 새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동행했다. 도착하자 카바딩 부인이 소파에서 자는 척하며 병을 위장한 것이 분명했다. 진은 이 유치함에 미소 지었지만 리디아는 진실을 알았고 짐을 쌌다. 병든 척하던 부인이 리디아를 쫓아갔다. 파블로는 그들이 성수에 머물라며 그 집은 리디아를 위해 지었고 그녀가 원하면 모두 떠나겠다고 했다. 진이 리디아 없이 돌아와 러나르도에게 전하자 그는 성수집으로 달려갔다. 걱정한 진은 혼자 가지 말고 리디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곧 노닐로가 진에게 괴로운 목소리로 리디아의 방에서 네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다. 진은 동생을 보내 변호사와 서울 경찰에 알렸다. 그렇게 경찰은 살해된 가족을 발견했다. 러나르도의 형제들에 따르면 파블로는 러나르도를 리디아의 방에 들였다. 카바딩 부인이 우유잔을 들고 따라갔다. 곧 비명과 흐느낌이 들렸다. 파블로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세 발의 총성이 이어졌다. 결론 증거에 따르면 범인은 질투나 분노로 강렬한 감정 속에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파블로가 공격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통한 비극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가장 악명 높은 공포 실화로 권위에 대한 존중, 가족 유대, 기독교 신앙이라는 한국 가치의 핵심을 건드렸다. 러나르도가 묵주 대신 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날 밤 기도에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면 그들이 살아남았을까? 이 이야기는 책과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영화로 영원히 남았다. 책은 군사정권 시절 파블로, 카바딘 같은 권위적 인물이 논란이 되며 유명해졌다. 1981년 영화는 한국 최고의 작품으로 근친상간을 처음으로 화면에 담아 혁신적이었다. 감독은 파블로와 리디아의 불온한 관계를 암시하며 그의 질투를 부각시켰다. 책 저자는 섬뜩한 세부사항을 밝혔다. 파블로가 그들이 잠든 사이 침대 밑에 숨었다.
가정 내 불길한 비밀이 있었다는 추측이 돌았다. 바블로의 질투는 리디아를 비밀 연인으로 여기는 소유욕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가 리디아의 태아의 아버지였을까? 카바딩 부인은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려 상영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들의 관계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 집안의 그들만 알았다. 성수거리 장원 74번지 파블로가 리디아를 위해 지은 작은 집이 유일한 증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다.